1993년에 홍콩 본사를 위주로 설립이 되었고, 이후로 아시아 퍼시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개 글로벌 회사들이 저희 고객사로 함께 일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파트너로서 저희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부분의 고객사들께서 5년 이상의 서비스를 계속 저희와 함께 활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는 아시아 퍼시픽의 베트남뿐만 아니라 홍콩, 그리고 중국, 대만,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인도 이렇게 다양한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서비스를 동시에 같이 아, 지원하고 있고요. 각 언어로 된 서비스들을 통해서 가장 현지화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트남 지역에 있는 여러 한국 리더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또 현지인들과의 업무 관계에 대한 좋은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홍번 코치님이신데요. 현재는 오픈 헬스케어에서 경영 지원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한국 양쪽의 모든 현지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이전에는 FPT 소프트웨어 기술 영역 담당을 해 오셨고, 또 코칭 경영원에서 PM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롯데 이노베이트에서 경영 지원 팀장으로도 일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국민대에서 MBA 리더십 과정과 또 경제법학과 등 필요한 다양한 전문 영역들을 공부하시면서 현재는 코치로서 활발하게 한국과 베트남 지역에서 강의와 코칭을 제공해 오고 계십니다. 요즘 팀장의 코칭 리더십이라는 것의 책에 있어서도 공동 저자로 같이 활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홍범 코치님 모시고 코치님의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번입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그 리더분들은 현지에서 일하고 살기에 때로는 어렵고 힘드시죠? 네, 리나님은 뭐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올해 마지막 분기가 곧 시작할 텐데 연간 실적도 빨리빨리 챙겨야 되고 내년 경영 계획도 준비해야 되는데 많이 바쁘시겠어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아마 나름 기대하는 것은 있으실 텐데 그게 무엇인지 나눠주시면서 같이 풀어가면 어떨까요? 혹시 웨비나를 통해서 뭐 얻고 싶으신 게 있으시는지, 다루었으면 뭐 좋은 거 있으신지, 네. 잠깐 채팅창에다가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느 분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마 나름 이 웨비나를 통해서 아마 베트남 구성원들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요? 뭐 정보 공유, 지식 전달, 뭐 정보 해석, 연결, 아니,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의도를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지 등등 아마 이러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베트남에 와서 일하고 살고 계시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이 생겼죠. 바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생각만 해도 되게 피곤하시죠? 아니, 사람들은 맨날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가 유사하다던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전혀 유사하지 않은 때도 있죠.
그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알맞은 방식으로 소통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또 추가적인 개념이 생기는데요. 사람들은 특히 기업에서 또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근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핵심적으로 그리고 또 적정한 시기에 전달되어야죠. 더불어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와 의견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도 되어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상대방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o, what, how. 우선 who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게 바로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직급이 어떻게 되고, 성별, 경험, 능력 등은 어떻게 되고, 그들이 조직에 임하는 태도, 처해 있는 상황 등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뭘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리더인 나에게 뭘 바라는지, 그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리더로서 뭘 알고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게 호는 바로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해하는지 이거 되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what인데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who는 대상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what는 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구성원들과 내가 왜 소통해야죠? 잘 소통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죠? 아니,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꾸 구성원이랑 소통하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구성원과 소통 잘 하게 되면 분명히 업무도 사람도 리더로서는 나는 아마 어떠한 좋아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게 있어서, 나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나는 조직 내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나는 여기서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요? 이게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인지하여야 다른 사람이랑 구성원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how인데요. 이게 어떻게 소통할까요? 도대체.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기술셋과 마인드셋은 준비되어 있는지 돌이켜보는 요소입니다. 외국어 능력, 서로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 글로벌 마인드셋, 경청, 멘토링, 코칭 등은 글로벌 리더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기술셋과 마인드셋입니다. 아니, 뭐가 준비하고 갖춰야 되는 것은 듣기만이라도 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쉬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편한 자세에서 한번 좀 눈을 안 감아도 괜찮는데 제 경험상에 눈을 감으면 더 수월할 겁니다. 그렇게 편한 자세에서 소통을 잘하는 리더를 잠깐 떠올려 보시죠. 어떤 리더와 자주 소통하고 싶었나요? 그분은 나를 어떻게 대했나요? 그분은 나를 어떻게 대했고, 그분의 어떤 점이 좋았나요? 그렇게 후배들은
나의 어떤 점을 보고 소통하고 싶을까요? 네, 이제 눈을 뜨고 다시 웨비너로 돌아옵니다. 좀 전에 경험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다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느 분이 나눠주실래요? 잠깐 나눠주시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이게 저는 그 베트남 주재 한국 대기업하고 한국 주재 베트남 대기업에서의 경험을 돌이켜 보니까, 존리 공탁 되는 사람은 그 소동이 되더라고요. 존리 공탁이 무엇이냐고요? 존중, 이해, 공감, 탁월성, 여기 바로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요소와, 이게 바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입니다. 사람들은 존중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공감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탁월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게 존중은요, 구성원들을 교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관점 또는 서로 간의 차이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조언하거나 충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 경험상에 그 존중이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구성원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계기 또는 이유가 있다고 믿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업무에 얼마나 바쁜데, 아니, 그렇게 시간도 내서 구성원의 말을 끝까지도 이해하려고 하고, 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존중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되더라.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해는요, 구성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신념이 무엇이고, 관심, 성향, 스타일, 관점 등, 이런 거는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이야기하게 되는 중요한 환경이 어떤 것인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직원이, 이 구성원이 이 이야기를 나랑 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뭔가 이유가 있어. 그게 내가 파악해야 되겠어.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기대하는 것도 있을 거죠. 그리고 특히 그 리더인 나에게 바라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핵심적으로 구성원이랑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이해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면 좀 안 되는 거고, 이게 리더로서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서로 전달하고, 그리고 정확한 이해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공감은요, 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구성원의 생각, 경험 등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것. 이게, 여기서도 또 가장 중요한 실천 계획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서 바로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아니, 말은 쉽죠. 구성원이 내 말을 들어야지. 구성원이 나랑 공감해야지. 그렇죠. 내가 왜? 그런데요, 리더로서 내가 먼저 나서서 들어주면
구성원도 나를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음,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맨날,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오신 리더들에게도 그랬어요, 저는. 되게 딱딱하고, 고집도 세고, 사람도 잘 안 사귀고, 잘 대화하지 않고, 아니, 내가 왜? 이 사람은 어차피 외국인인데? 우리 베트남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왜 먼저 얘기해야 되지? 등등 이러한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때 지사장님에게도 저도 모르게 거부감이 좀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음, 어?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것 같네? 내가 힘들고 조직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주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분은 제 마음에 쑥 들어오고 나간 것 같이, 제가 어떠한 제안을 갖고 가도 항상, 헝먼이 열심히 고민하고 있구나. 이 계획을 하게 되면 조직의 이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냈어? 이분은 되게 자주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어, 시간을 그렇게 흘러가면서 좀 더 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는, 아, 이분은 진짜 나랑 함께 일하고 싶구나. 진짜 나랑 동참하고 싶구나. 제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저도 마음을 열고 그분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뭘 기대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은 일부 베트남 직원들은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데 주저할 수 있으며 이는 오해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이 더 빠르고 직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어떻게 독려할 수 있을까요? 아, 쉽지 않죠, 이건. 분명히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게 빨리 지적하고 빨리 개선하는 그 방안을 같이 브레인스토밍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구성원들은 이렇게 오해도 발생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그 베트남 직원들은 좀 더 빠르게 좀 더 직설적인 그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거죠. 이게 제 경험으로는 어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는 되게 정확한 타입이거든요. 특히 예전 같았으면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저는 회사 업무 환경에서.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는 저를 보고, 이거 잘못했네? 이거 실수했네? 이렇게 말을 하면 반박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창피하고 또 자책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지? 실수 맞는 건가? 막 이런 심리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그 경험에 대해서 나눴던 그 리더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에 아직 지금까지 거의 10년 지났는데 아직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분은 메일을 보냈고, 자료를 보내줬는데요. 이 자료를 준비하고 내일에 같이 미팅하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까먹은 거예요. 미팅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자료 준비하는 거는 깜빡했고, 그래서 미팅 자리에 가서는 자료 없이 그냥 미팅하게 되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결과는 좀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고 창피하고 또 자책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다 끝나고, 다 끝나고 지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죄송한다고 하니까 지사장님은, 어, 홍보도 실수했구나. 근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그렇게 깊이 얘기하지도 않고 되게 어, 이분은 나의 실수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용서해 주네? 받아들여 주네? 이런 되게 고마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분께는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은 그 구성원도 아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뭔가 오해도 있고 뭔가 중간에 어, 아직 좀 미흡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슈도 생기고 이럴 수 있는데 먼저는 그 마음, 그 구성원의 마음을 읽어주시면 아마 그 구성원도 마음을 열게 되고 진정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바로 공감이에요. 음, 네. 그리고, 어, 좀,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 특별한 것은 그 리더가 소통했을 때마다 저를 엄청난 신뢰를 하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어떤 신뢰냐면, 음, 저도 잘 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 덕분에 저도 점점 스스로를 믿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일을 즐기게 되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저희 리더이잖아요. 그 지사장님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못하거나 실수하더라도 그분은 항상 지켜줄 수 있다. 이런 믿음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과제든 다 해낼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 패러다임의 마지막 요소는 탁월성입니다. 상대방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인식하고 충분한 환경만 조성해주면 그 사람도 잘 할 수 있고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믿음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비싸지도 않아요. 이 믿음만 갖고 계시면 결국은 그 구성원도 스스로 개선하게 되고 잘하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신뢰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뭘 실천해야 되는 거죠?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소통은요, 아마 그 언어, 말 등으로는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 말만으로는 소통되는 가능성은 7%밖에 안 됩니다. 말 외에는 그 목소리, 말, 어, 말 외에는 그 목소리, 말투, 몸짓, 표정 등은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 잘하는 리더는 구성원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지 않은 것도 듣습니다. 귀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맥락도 이해해야 합니다. 또 구성원이 전달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때는 리더로서 또 지원해줘야 됩니다. 네,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자꾸 실수를 하는 직원을 보면서 어떻게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음, 사실, 자꾸 실수를 하는 이유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을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을 같이 브레인스토밍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로서 뭔가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쉽죠. 근데, 어, 사실 대부분 구성원들은 아마 지사장님이나 법인장님이나 팀장분들이랑 같이 아주 가까이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마 중간 관리자인 것 같은데, 이 레벨의 구성원들을 보시면, 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이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뭔가, 내가 왜 고치? 이런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같이 대화하고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는, 음, 예전에 저희 그 지사장님이 자주 저한테 이야기한 말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네? 이번 그 계획은? 홍건이 어떻게 생각하니? 무엇 때문에 잘 안 되는 건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보통은 저는 뭐 모르는 거 있다고 찾아갔을 때에는 그분은 대답하는 것보다 다시 기억해 보니까 질문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맨날 그런 식으로 질문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답은, 개선하는 방법은 결국은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왔으니까 나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탁월성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잘할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의 스스로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에요. 네. 그 경청 상대를 쉽게 좀 파악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 본인의 경청 상태는 어떤지 잠깐 같이 알아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그 노트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 1번에서 10번까지 질문이 있는데, 보시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동시에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가?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았어. 구성원이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완전히 구성원에게 집중하고 완전히 대화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렇게 집중했어. 그러면 매우 그렇다. 이렇게,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할 말을 머릿속으로 다듬고 있지 않은가. 이게 구성원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또 이런 말이 나왔네.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등등 이러한 생각이에요. 세 번째 거는 그 중간에 화제를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은가. 구성원이 찾아왔어. 무슨 대화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근데 중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니면, 지금은 이 시점에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얘기도 안 나오고, 마음대로 그냥, 그거 했어? 야, 저거 했어? 이렇게 다른 화제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구성원에게 집중하면서 몸짓, 언어까지 듣는가. 이게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이라는 그 비중은 한 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도 외국어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물론 한국어로 소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외국어로 소통하다 보니까 이게 말에다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표정은 예를 들어서는 뭐 좋았어요 하는데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뭔가 구성원이 뭔가 마음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성원의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듣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지적할 때에는 아니면 뭐 어떤 이슈가 있어. 어, 지적해야 되는 데는 지적했는데 구성원은 아니 누가 지적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때는 구성원의 감정도 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을 안 좋아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다만 그 지적을 듣고 나서 다음에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대화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구성원의 감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구성원의 이야기가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거 그죠. 뭐, 되게 바쁜 업무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마, 소통도 그런데 아마 시간이라는 그 이슈는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네, 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진짜 이렇게 고성원한데 이만큼 투자해줘야 되냐. 이게 고민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다만,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면 마음을 다시 얻게 될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제 경험에 대해서 나눠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젊었을 때에는 좀, 되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되게 성격이 되게 못됐고, 내가 잘난 줄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한국인 주재원들이랑 내가 왜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그 지사장님들은 저한테 엄청난 인내심과 엄청난 신뢰와 도전을 해보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 별로, 뭐,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불편한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바로 옆에 지사님은 제 얼굴을 보고, 홍보는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이렇게도 하시고, 그럼, 이분이 뭐지? 뭐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궁금하면서 다시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은 항상 끝까지 들어주고, 아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지사장님들은. 저는 알죠. 바로 옆에 있고, 경영 계획도 수립하면서 그렇게, 이번 주는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번 달은 이러한, 실적을 챙겨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거 보면 지사장님들은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저를 듣고 눈으로도 초점맞게 봐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공감해 주셨어요. 이게 어, 같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론 어, 일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니죠. 저도 아기가 있고, 가정이 있고,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아기가 아팠을 때 또 일을 하면서 또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아기를 보고 싶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섬세하게 저의 지사장님은 잘 봐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아기가 아픈데 엄마의 마음도 아프겠어. 이렇게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니, 뭐 대단하게 뭐 선물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냥 말 한마디만인데 제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이분이랑 이 리더랑 동참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청득심이라는 말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적극적 경쟁을 하시면 그렇게 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뭐, 사람들은 기업에서 소통은 다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실무를 하다 보니까 소통 외에, 그 외에는 또 엄청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런 데는 아마 여기서 그 참여하고 계시는 그 지사님이나 법인장님이나 또 팀장님들이나 아마 이러한 고민을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요즘 팀장의 코칭 리더십이라는 그 책을 좀 소개드리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러한 다른 팀장들은 이러한 고민이 있더라. 그러면 비즈니스 코치로서는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등등 이러한 참고할 수 있게끔 어, 아마 또 나름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뭐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태도와 관점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태도고 무슨 관점이냐?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구성원들을 언제까지 내가 봐줘야 할까? 아니, 사람을 보내야 되는 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내고 나서 내가 다시 사람을 얻는가? 이런 관점도 살펴보시면 아마 또 되게, 새로운 시야를 어, 그렇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기 일만 딱딱하면서 전체의 일을 나 몰라라 한다면, 그럼 나는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저성과 구성원과 함께 가려면, 어, 내가 엄청 보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너무 저성과 구성원이라, 근데 그래도 함께 가야 된다. 내가 보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등등 이러한 고민은 요즘 팀장의 코칭 리더십 책에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진심으로 대하라고 하는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현지 직원들과 같이 일할 때 좀 기억해서 주의해야 할 태도가 있을까요? 어, 이렇게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어,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속도만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내가 한마디만 했는데 구성원들은 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 좀 찾아와주고 만들어주고 이러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베트남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베트남 문화는요, 아니, 지시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 필요한 것, 해야 되는 것,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내가 할 수 있고 찾아와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그냥 말 한마디만 해놓고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베트남 직원들은 이러한 불편한 어,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음, 내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구성원은 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질문을 통해서 어, 내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왜 이거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잘 얘기해 주시면
점점 구성원도 나의 성향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어느 정도 맞추게 될 거예요. 네,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세요? 편하게 채팅창에다가 그 올려주시면 저도 최대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까지 제가 그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거 없을 거예요. 다 잘 알고 계시고, 다만 중요한 거는 실천은 어떻게 하냐, 진짜 가능한 실천이냐. 네,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좀 주저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뭔가 업무를 지시할 때 어떻게 하면 갈등을 피하면서 업무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업무 속도가 다르니까 답답할 때도 있어요. 네, 그, 어, 본화원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많이 답답하시죠? 아니, 나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베트남 구성원들은 그냥 천천히 하는 것 같고 답답해 죽겠어요. 이럴 때도 있죠. 근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그 공유 드린 것처럼, 어,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그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시키고, 뭐, 일을 시키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팀원이라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럼 업무를 지시하실 때에는 그 구성원한테 이 과제가 생긴 맥락까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그 구성원이 시키고 그 구성원이 이해하는 순간부터 아마 더 좀 맞춰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는 그 언어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어, 그죠? 언어가 다르죠. 여기서 아마 직접적으로 영어로 소통하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하는 인력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대화하는 경우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영어로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더 줄일 수 있긴 한데 말 외에는 또 쓰면서도 할 수 있고 어, 그리고 또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한국어를 하는 그 인력을 통해서 대화하게 되면 우선은 그 한국어 하는 인력이랑 가까이 해야죠. 한국어 하는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내가 왜 이거 필요한지 이해해야 그 다음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공유죠, 공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예전에 그 지사장님이랑
같이 일했을 때에는 지사장님은 보통은 그 본사에 있는 그 일도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공유하면서, 아, 본사에서 이번에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지사에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 이 계획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의미 있고 이러한 가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미래가 있다. 등등 이러한 그 전반적인 그림을 좀 잘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어, 되게 멋진 그림이네. 되게 멋진 전망이네. 내가 지금 이 업무를 하는 거는 되게 뭐 작고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업무가 아니라 나도 이 멋진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구나.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동기 유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경정하면서 대화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홍범 코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께 또 한 가지 안내 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현지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또 현지에서의 소통을 돕기 위해서 웨비나를 계속 이어서 제공하려고 하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또 참여하신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의 경험 어떠셨는지, 또 저희가 앞으로 웨비나 준비할 때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은지 솔직한 의견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참여하셨을 때, 좀 앞부분에 놓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앞부분이나 혹시 전체 동영상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피드백 작성하시는 동안 제가 코치님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코치님 아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직접 경험하셨을 때 빨리빨리 문화 외에 조금 이런 게 베트남과 한국 분들 사이의 차이점이었고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니까 훨씬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팁 한 가지만 좀 추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사실 한국인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사실 그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는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빨리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시간 많이 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랑. 왜냐면 저희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런 차이가 가장 큰 거고,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세요. 음, 시간을 투자하고, 이 사람은 나를 이해시키고, 나도 그 음,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면 갈등도 좀 줄어지고, 나중에는 사람은 다 습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사장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러한 맥락이고, 이렇게 원하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질문을 하세요. 지시만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통해서 구성원이 진짜 이해했는지, 내가 원하는 기한 내에 진짜 그거 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을 투자하라.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 업무에 대한 이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 또 기한 내에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말 한마디라도 좀 진심으로 대하면서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하다 보면 그 마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른 오전 시간에 저희 휴먼 다이나믹 웨비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또 홍범 코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 작성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자유롭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